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한번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먹는 방법은 다 똑같은가요? 다르지요. 크게 나눠본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손으로 먹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 또 한 가지는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한다.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수저를 사용하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 여러분들 전 세계 30%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에서? 한중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남성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오다가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서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막 꽃도 있고요. 막 등도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서양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메인이 되는 건 스테이크고 스테이크 빼고 좀 더 먹는다면 뭐 스프, 여러분들이 뭐 샐러드 이 정도 수준이죠. 나쁘게 해석하면 테이블이 너무 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놓는 건데 한식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위에 촛불 놓을 자리가 있나요? 등 놓을 자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등이나 꽃을 놓기는 좀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양의 남자들은 딱 스테이크도 구워주고 막 이러는데 한국 남자들은 안 그렇다. 남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여행을 가면 고기 다 남자들이 구워줍니다. 근데 반찬이 너무 많지요. 그걸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다 손맛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이 생각은 들어요. 한식은 여러분들이 딱 탑자를 보면 이 상위에 반찬이 정말 많죠. 그렇게 많은 반찬을 먹는데도 수저 딱 한 세트면 먹습니다. 근데 양식집 가보면 먹을 건 고기하고 샐러드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포크도 많고 다른 것들도 많은지 고급 양식점일수록 그걸 잘못 사용하면 막 째려보기도 하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읍시다. 오늘 우리 동서양 음식의 문화를 비교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자, 오늘 비교하려고 시작한 건 뭐냐면 한중일, 정말 친한 듯 사이 나쁜 이 관계가 공통점은 있지요. 그 공통점은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한중일의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점 같은데 거기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죠. 이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젓가락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시 또는 콰이즈 이런 식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르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느끼십니까? 첫째는 길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중국이 제일 길지요. 그리고 일본이 가장 짧아요. 한국은 그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뭐 길이로 따지면 중, 한, 일 이런 식이 되죠. 그다음에 끝을 보시면 중국은 이 젓가락의 끝이 뭉툭한데 일본은 좀 뾰족해요. 한국은 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한 중간쯤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건 왜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뭉툭할까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젓가락은 일단 길고 끝이 뭉툭한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은 일단 가족이 많죠. 가족 수가 많은데 큰 테이블에 앉아서 일단 음식을 큰 그릇에 가운데 놓고 각자 떠다 먹습니다. 이렇게 떠다 먹다 보니까 일단 나무젓가락이 길어야 좀 닿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끝이 뭉툭한 이유는 그럼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워다 먹는데 끝이 뾰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각도가 생기니까 잘 안 집힙니다. 떨어지기가 쉽지요. 우리가 끝이 뭉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길이가 긴 이유는 음식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중국 음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 많지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튀겨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뭐 저희는 뭐 튀겨 먹는 음식이 없나요? 있죠. 근데 튀겨 먹을 때 잘 보면 중국인들은 정말 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튀기죠. 그럼 기름을 많이 넣어서 튀긴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중국 음식점 가시면 웍 가지고 막 불쇼를 보여주는 막 이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식집 가서 불쇼 보신 적은 없죠. 그리고 불쇼하면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튀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기름이 튑니다. 그럼 기름이 튀면 젓가락이 짧으면요. 그렇죠. 손에 다 튀죠. 더 심하면 손을 튀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이 긴 것이 아무래도 용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젓가락이 짧고 뾰족할까요? 라는 건데요. 일본 여러분들이 일단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도시락 문화의 발달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1인 각자 따로따로 놓고 먹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본은 연회장을 가셔도 각자 1인으로 된 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놓고 먹는데 젓가락이 길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짧은 게 의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은 생선, 어떤 회 같은 것이 발달하죠. 그러면
생선 튀김 같은 걸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발라 드시게 되는데 끝이 뭉툭하면 놀라우실 겁니다. 다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그걸 빼먹기엔 아무래도 그것이 뾰족한 게 좀 유리했을 거예요. 그럼 한국은 여러분들의 중간쯤 될까요? 딱 중간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가족 수가 뭐 중국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놀라운 건 같이 먹는 음식도 있고 따로 먹는 음식도 있는, 이러다 보니까 딱 중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수저 세트니까 사실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한 주민 중 어디 같아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한국이죠. 한국은 왜 수저를 많이 사용할까?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 국이나 찌개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찌개를 젓갈로 먹으면 맛 정말 없으세요. 수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수저를 그래도 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면 요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면 요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국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 특히 가보시면 국이 있긴 있지만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셔도 되고요. 또 숟가락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길이가 좀 짧고 속이 움푹 파인 이런 숟가락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한국은 여러분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고르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할 때 하나 놀랍게도 한국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양 사람들이 보면 좀 특이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도 포크와 나이프 같은 걸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은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하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웃기게도 숟가락 들었다가 젓가락 들었다 이렇게 한 손으로 교대로 사용하는데요. 이건 아마도 반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유교의 영향도 좀 있어 보여요. 주작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들었을 때는 젓가락을 내려놔야 하며 젓가락을 들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역할을 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밥그릇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물론 이어진 맥락이에요. 숟가락을 쓰냐 젓가락을 쓰냐의 문제와 이어지는 맥락이긴 한데 밥그릇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들고 먹지요. 들고 먹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밥그릇을 놓고 먹는데요. 밥그릇을 놓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마치 짐승처럼 밥을 먹는다라고 서로 비판을 하는데요. 물론 비판할 때입니다. 근데 궁금한 이겁니다. 왜 그럼 중국과 일본은 밥그릇을 들고 먹을까? 왜 우리는 놓고 먹을까라는 건데요. 중국이나 일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이 들고 먹는 첫 번째 이유 중에는 앞에 말했던 젓가락과 관련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밥도 주로 젓가락으로 잘 먹지. 그럼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으면 정말 흘리기 쉬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밥그릇을 들고 쓸어 넣듯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놓고 먹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밥그릇의 용기 재질을 좀 보시면 편한데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래거나 플라스틱 같은 주로 가벼운 걸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떠오르십니까? 돌솥밥. 여러분들이 또는 자기, 스테인리스. 일단 무거워요. 무겁고 또 한 가지는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드시면 손 바로 다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맥락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젓가락도 잘 보시면 재료가 좀 다르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들의 젓가락은 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면류가 발달하기 때문에도 이유는 있죠. 면류가 발달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을 먹기에는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무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쉬우세요. 이게 용이하시지.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튀김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튀길 때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갖고 튀기시면 열 전도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은 손을 뒤지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속 재질이 발달한 이유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딱 이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발달한 음식이 김치나 국물 같은 것들인데 어떤 김치나 국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젓가락을 담궜다 빼보시면 그렇죠. 스며들어요. 스며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무 젓가락보단 금속 재질의 젓가락을 사용할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철광석이 발달한 이런 나라이기도 했었죠. 철광석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물 유적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예물 같은 경우도 은수저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철강 계열의 금속,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사극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극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녹그릇이 주로 나오죠. 구리로 만든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보편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리가 되게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려면 한 19세기쯤 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제치하 때 그 일본 놈들이 무기 만든다고 싹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재질이 바뀝니다. 양은으로 바뀌지. 근데 이 양은 기억나십니까?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기 좋고요. 막걸리 먹기 정말 좋아요. 가볍고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면 건강에 좋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스테인레스죠. 이 스테인레스, 광택 쫙 나는 이걸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 놀라운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경험이 잘 못하겠죠. 물론 저도 제가 젊은 세대라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쌀이 사실은 광복위에 부족한 국가였겠죠. 그러고 밀가루의 어떤 지원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어떤 혼분식을 좀 장려하는 편이었었죠. 그래서 주로 듣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학교 가면 도시락 검사도 주로 막 하고 막 혼분식을 장려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쌀 소비량을 좀 규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76년 식당을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 식당에 딱 용기를 정해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정해주고 크기도 정해줬었어요. 크기도 정하고 해서 5분의 4 이상을 못 담게 했었죠. 처음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했다가 나중엔 전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규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참 이 습관, 다른 표현은 관행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아직도 식당 가시면 다 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밥을 줘요. 뜨거운데 바꿔주실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음식 문화라는 건 제가 왜 소개해드렸냐면 그럼 젓가락은 어느 나라께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묻으면 안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그들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불편한 젓가락은 뭘까요? 그건 한국의 젓가락입니다. 첫째 왜 그렇죠? 금속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젓가락이 5배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하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금속 재질이니까 미끄러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젓가락 사용하기 가장 힘든 게 한국이고요. 그 말을 꺾어서 가면 가장 쉬운 나라는 그렇겠죠. 일본이죠. 짧고 가볍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금기,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요 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 외국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젓가락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건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라고 한국에서 이런 데 가끔 가다 오시면 음식 드시는 데 쓰라고 만든 젓가락을 한잔하시고 장단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국 무역영화 보시면 젓가락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조심할 것 딱 하나만 소개를 드린다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이 나무 젓가락을 자르시면 이렇게 자꾸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하시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급이 떨어지는 재료, 음식 이런 걸 제공했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가게에서 무척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만은 여러분들 일본 가서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주일 젓가락이 뭐가 다른가라는 걸 한번 다뤄봤습니다.